안녕하십니까, 맥가이버 보일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동파 방지를 위한 영상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요일까지 정도가 지금 이제 한파 예보가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온다 그러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 집 보일러나 또는 수돗물 어떻게 틀어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이제 저희 채널에도 이제 작년에 업로드 해놓은 영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영상이 한 20분이 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동파를 예방하고 혹시나 동파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헤어드라이기보다도 한 10배 더 빨라요. 단연간 일을 하면서 경험해본 노하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정말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해빙 작업이 마무리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한테 카톡으로 바카스 한 병씩 보내주십시오. 먹고 힘내겠습니다. 이렇게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파가 올 수도 있겠죠. 어디선가 이제 동파가 시작이 되고 취약한 부분부터 이렇게 얼기 때문에 이제 동파가 시작이 되면은 만일 이제 뭐 계량기가 터졌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타상콜센터 120번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그리고 지역 수도국에 전화하셔서 계량기 동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서 교환을 해주죠. 새 계량기로. 그리고 이제 한파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되고 이제 동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게 그거예요. 보일러가 난방은 되고 우리 집 찬물은 나오는데 온수가 안 나옵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한 10건이면 9건은 거의 다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 중에서도 보일러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 집 온수가 그럼 이제 얼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녹여야 되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방하는 것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녹이는 거, 해빙이라 그러죠. 녹이는 부분은 좀 설명을 잘 듣고 가정에서 해보셔도 됩니다. 해보셔도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온수가 얼었을 때 보일러 난방을 켜놨을 때는 난방은 얼지는 않은데 보일러로 들어가는 직수와 온수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일러에 보시면은 난방관 2개, 보통 20A죠. 20A, 그리고 온수관 15A 2개, 그리고 가스관 이렇게 총 5개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난방은 안 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스관 빼고, 가스관은 이렇게 노란 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가스관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죠. 그리고 난방관 2개, 직수 온수관 2개, 이렇게 총 4개의 관만 봤을 때 두꺼운 관 2개는 보일러를 켜놨을 때는 얼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수 쪽에 물이 안 나오는 집들은 이 직수 온수 이 두 라인이 뭐 둘 중에 하나만 얼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두 라인이 동시에 옵니다. 동시에. 이럴 때는 어떻게 녹여줘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N 지식인 이런 거 보시면 뭐 헤어드라이기로 녹이던가 뭐 난로로 녹이던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헤어드라이기로 녹이려면은 배관 2개를 본젤을 다 뜯고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그 보일러 부품 안에 그 패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패킹이 이렇게 쪼그라들면 다 녹고 나서 물이 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마찬가지 온수 라인, 직수 라인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녹여주셔야 돼요. 온수, 직수 라인을 찾는 법은 둘 중에 얇은 관 2개만 찾으셔도 되는데 보일러 이렇게 상부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 직수 입구 아니면 직수, 온수 출구, 뭐 급수 출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두 라인을 녹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난로 같은 거 이렇게 놓으러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보일러실에 난로를 놓는 것은 정말 비추천입니다. 이 경우도 화재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가스가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난로가 넘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보온재에 난로가 가열이 돼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일러실 내부에 난로를 놓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제가 빼먹었는데 보일러 전기 코드 빼고 가스 잠그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헤어드라이기, 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헤어드라이기보다도 한 10배는 빨라요. 다년간 일을 하면서 경험해본 노하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정말 빠릅니다. 보온재 안 벗겨도 돼요. 보온재 있으면 보온재 벗기지 마시고, 이렇게 보온재가 있으면 이 수건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얇게 붕대 감듯이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잘 말죠. 이렇게 말아서 여기에 살짝 적실 정도만, 왜냐면 여기 물을 많이 부어버리면 아랫집에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적셔질 정도만 쭉 붓습니다. 그럼 이렇게 싹 열기가 머금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빨리 녹아요. 이걸 한 번에 다 부으시면 안 되고, 한 번 부어서 살짝 젖으면 좀 기다렸다가 또 5분 지나서 살짝 붓고 또 5분 지나서 살짝 붓잖아요. 진짜 빨리 녹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나중에 해보세요. 저한테 진짜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 정말 빨리 녹습니다. 직수와 온수 라인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돌돌돌 말아서 주전자 같은 걸로 쭉 붓고 기다렸다가, 물론 이 작업을 할 때는, 직수 온수 작업을 할 때는 우리 집 싱크대나 화장실 온수 라인을 틀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물은 안 나와도 틀어놓고, 그리고 붓고 기다렸다가 또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붓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녹습니다. 만일 이 작업을 한 30분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집 온수가 안 나온다, 이미 베란다 바닥까지 온 거예요. 베란다 바닥까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고생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고생하시면 안 되고, 보일러 쪽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보일러를 과감히 포기하시고, 그리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난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집 온수 라인은 켜놓은 상태에서 물이 안 나오더라도 켜놔야 돼요. 그리고 난방을 정말 빵빵하게 돌립니다. 정말 빵빵하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난방 라인하고 직수 온수 라인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빵빵하게 틀면 이 난방 라인의 열기 때문에 직수 온수 라인이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줘야 돼요. 빵빵하게. 만약 그렇게 틀었는데도 안 녹는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보일러실에는 난로를 사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난로를 우리 집 베란다에다 놓으셔야 됩니다. 베란다의 열기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예,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그렇게 해도 녹지 않는다, 그러면은 빠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동파가 지속이 되면, 오래 지속이 되면 이 파이프 같은데 데미지가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을 하잖아요. 파이프가 파손이 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동파의 시간이 지속이 됐을 때는 계속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이게 안 되면 이러다가 파이프가 얼어서 더 깨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업체를 불러서 빠르게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알아서 녹겠지 하고 놔뒀다가는 나중에 녹으면서 파이프가 파손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또 업체를 부르면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뭐 기본 출장비도 뭐 5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뭐 해빙 작업을 10만원에 하는 것도 있고 뭐 30만원에 하는 것도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면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또 싸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부분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에서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이 동파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보일러 회사는 보일러를 고쳐주는 회사지 방바닥이나 배관이 얼었다고 해서 출장을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는 접수 안 받으니까 굳이 힘들게 한겨울철에 콜센터 통화들도 안 되는데 굳이 전화기 잡고 있지 마시고, 주위에 설비 업체라든가 뭐 보일러 설치 업체, 이제 물론 지역 대리점의 설치 업체에서 해빙을 이렇게 겸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보다도 그냥 지역에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가 오면 금방 해왔던 작업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빙기가 있죠. 해빙기. 자, 이제 업체가 말 출동하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이 해왔던 것처럼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빙기로 작업을 하죠.
이제 해빙기로 작업을 하는데 그 해빙 작업을 할 때는 배관, 보일러 배관인 보일러 배관을 다 풀고, 그리고 만일 세탁기 쪽이 열었다 그러면 세탁기 꼭지도 풀고,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데 외벽 쪽 라인이 열었다면 화장실 라인에서 풀고, 그렇게 해빙 작업을 하는데, 이제 해빙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해빙기입니다. 이게 PPL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를 다 가렸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해빙기인데, 이런 해빙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테인리스 통처럼 돼가지고 있는 해빙기가 있죠. 그 스테인리스 통으로 되는 것은 저장식, 얘는 순간식, 엄청 빠릅니다. 보통 업체들에서는 대량, 그러니까는 해빙 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경우는 그 저장식 그 해빙기를 사용을 하고, 안 그럴 때는 보통 이런 해빙기, 순간식 해빙기를 사용하죠. 이 해빙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열이 가해지면 여기로 스팀이 납니다. 스팀. 그래서 얘를 파이프 속으로 집어넣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녹이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보일러 배관 쪽도 마찬가지, 아까 그렇게 싸고 물을 붓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세탁기 쪽도 얼었다면 마찬가지 세탁기 그 수도꼭지 부분도 이렇게 수건이나 걸레 같은 걸로 감싸고 이렇게 뜨거운 물 부으시면 상당히 빨리 녹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부분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원소가 안 나왔을 때 보일러 쪽 라인에 얇은 관 2관, 직수 원소 얇은 관 2관을 감싸고 뜨거운 물 붓고 또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 붓고, 그렇게 하는 방법. 마찬가지 세탁기 꼭지도 감싸고 뜨거운 물 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니까 힘들게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물이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가장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해빙 작업이 마무리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한테 카톡으로 바카스 한 병씩 보내주십시오. 먹고 힘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파 예방 그리고 녹이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사용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잘 보셨죠? 제가 좀 이제 짤막짤막하게 편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길이는 좀 됩니다. 이 영상의 팩트는 우리 집 온수와 냉수가 이제 동결이 됐을 때, 이제 얼었을 때 얘기죠. 이제 그럴 때는 보일러 쪽 배관, 얇은 배관에 헌옷가지나 또는 수건을 이렇게 돌돌돌돌 틈이 없게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주전자나 근데 물을 딱 끓여서 점점 온도를 높여가면서 한번 부어주고 쉬고 또 한 3분에서 5분 후에 또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녹이는 방법입니다. 작년에는 동파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전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녹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사례들이 많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한파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작년처럼 그런 엄청난 댓글이 달리지 않도록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맥가이버 보일러였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